테슬라 FSD 월스트리트가 인정했다. 무인 자율주행 코앞이다. 충격 데이터 공개. 여러분 태조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깜짝 놀란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테슬라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얘긴데요. 이게 이제 정말 무인 자율주행 직전까지 왔다라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한테서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태조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자동차 업계의 핫한 소식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파이퍼 샌들러라는 월스트리트 투자회사 아시죠? 여기 애널리스트인 알렉산더 포터라는 분이 화요일에 발표를 하나 했어요. 테슬라 FSD가 무인 자율주행에 엄청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very close to unsupervised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이 전혀 개입 안 해도 되는 완전 자율주행이 곧 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FSD 커뮤니티 트래커라고 실제 테슬라 오너들이 운전하면서 데이터를 모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수집한 통계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전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 하나 설명드릴게요. 마일 비트윈 인터벤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개입 사이 주행거리쯤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운전자가 야, 이거 위험한데? 하면서 핸들 잡거나 브레이크 밟기 전까지 차가 알아서 얼마나 달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자율주행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수치가 어땠냐면요, 여러분. 10월에 테슬라가 V14.1 버전을 출시하기 전에는 441마일이었어요. 약 710km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와, 대단한데? 싶잖아요. 근데 V14.1이 나온 다음에는요. 준비하세요. 9,200마일 넘게 뛰어 올랐어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거의 1만 5천 킬로미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발전인지 아세요? 441마일에서 9,200마일이면 약 20배가 넘게 개선된 거거든요. 그것도 단 한 번의 업데이트로요. FSD 커뮤니티 트래커에서 확인한 결과 이건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개선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향상이래요. 4년 만에 최대치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 수치 보고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보통 조금씩 개선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확 뛰어오른다는 건 뭔가 근본적인 기술 발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V14.1이 나왔는데 V14.2는 어떻게 됐냐? 좋은 질문이에요. 파이퍼 샌들러 보고서에 따르면요. V14.2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마일 비트윈 인터벤션 수치가 약간 떨어졌대요. 그럼 퇴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시스템을 바꾸면서 일시적으로 성능이 약간 흔들릴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전반적인 추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FSD 버전 14가 가져온 변화들이 어마어마해요. 우선 새로운 기능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Arrival Options라고 도착 옵션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운전자가 어떤 방식으로 주차할지 미리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지가 5가지인데요. 들어보세요. 첫째, 스트리트 파킹, 그러니까 길가 주차요. 둘째, 파킹 게러지, 실내 주차장이죠. 셋째, 파킹 랏, 평면 주차장. 넷째, 차저스 충전소 찾아서 가는 거. 다섯째, 드라이브웨이 진입로나 집 앞 주차 공간까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차한테 야, 오늘은 길가 주차할 거야. 이렇게 미리 말해주면 차가 알아서 그에 맞게 운전하는 거예요. 진짜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V13에서 V14로 넘어오면서 전반적인 성능 향상도 엄청났대요. 주행이 훨씬 부드러워졌고요. 일상적인 운전 중에 실수하는 빈도가 확 줄었고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더 세련되어졌다는 평가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V14 초기 버전들에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스터터링이랑 브레이크 스태빙이라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쉽게 말하면 차가 갑자기 끊기듯이 움직이거나 브레이크를 꽝꽝 찍어대는 거예요. 진작 타고 있으면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 문제를 진짜 빠르게 잡아냈어요. V14 2 버전 출시하면서 이 문제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의 장점이에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계속 개선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면 차가 더 똑똑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얘기해 볼게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
있는데요. 현재 B14, 이 FSD는 운전자가 휴대폰을 보는 것에 대해 덜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FSD 쓸 때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계속 감시하거든요. 카메라로 운전자 얼굴 보면서 도로 봐!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경고가 덜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사를 쓴 사람들이 테스트해 봤대요. 정말로 시스템이 눈을 도로로 돌리라고 재촉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기사에서도 강조하는데 그래도 운전 중에 휴대폰 보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는데요. 왜냐? 법적으로도 문제고 규정상으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FSD 커뮤니티 내에서도 좀 논란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차가 알아서 잘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위험해. 항상 주시해야 해.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FSD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B14 붕3 버전에서 공개될 거래요. 이게 올해 말, 그러니까 2025년 말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026년 초에 나올 수도 있대요. 마지막 조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게 완성되면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물론 머스크가 워낙 낙관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는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실제 데이터를 보면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본 파이퍼 샌들러는 어떻게 했냐? 테슬라 주식에 대한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유지했어요. 게다가 오버웨이트 등급도 그대로 유지했고요. 오버웨이트가 뭐냐면요. 증권가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주식 평균보다 더 많이 사세요. 잘 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강력 매수 추천인 거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건 FSD의 발전이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먼저 달성한다면 이건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을 라이선스해 주거나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시장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더 했는데요. 투자자들의 FSD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예전에는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회사야라고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기차 시장은 이제 경쟁이 엄청 치열해졌잖아요. 중국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전통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만들고 있고요. 근데 자율주행은 아직 아무도 완성 못했거든요. 테슬라가 이 분야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면 그게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FSD 커뮤니티 트래커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실제 테슬라 오너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차의 주행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이에요. 공식 테슬라 데이터는 아니지만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을 모으는 거니까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테슬라 회사가 발표하는 숫자는 때로 가장 좋은 조건에서 나온 결과일 수 있거든요. 근데 커뮤니티 데이터는 일반 도로에서 실제 날씨 조건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나온 거니까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커뮤니티 트래커가 4년 동안 데이터를 쌓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이번처럼 한 번에 20배 넘게 뛰어오른 건 처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발전인지 알 수 있죠. 자, 그럼 조금 더 넓게 보면서 이게 자동차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까요? 자율주행 경쟁에서 테슬라 말고도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웨이모 크루즈, 그리고 여러 전통 자동차 회사들도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테슬라의 접근 방식이 다른 점이 뭐냐면요. 비전 올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한다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보통 라이다라는 레이저 센서를 쓰는데 이게 비싸거든요. 테슬라는 사람도 눈으로만 운전하잖아. 차도 카메라만으로 가능해야 해. 라는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엄청난 거예요. 왜냐? 비용이 확 줄어들거든요. 라이다 빼면 차량 가격이 수천만 원씩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율주행이 정말 대중화될 수 있는 거죠. 조이더라는 기자가 12월 9일, 그러니까 진짜 얼마 전에 이 기사를 썼어요. 8시간 전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진짜 최신 정보인 거죠. 이 기자는 실제로 FSD를 테스트해 봤다고 했고, 브레이크 스태빙 문제가 V14, 2에서 완전히 사라진 걸 직접 확인했대요.
이런 실제 테스트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주행 경험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9,200마일 무개입 주행이라는 숫자도 대단하지만 실제로 타봤을 때 얼마나 부드럽고 자연스러운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왜 이게 unsupervised, 그러니까 무감독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냐면요. 이건 레벨로 따지면 레벨 4에서 레벨 5로 가는 단계예요. 레벨 3은 뭐냐? 특정 조건에서만 자율주행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라든가 날씨 좋을 때라든가. 레벨 4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되는 건데 그래도 운전자가 대기하고 있어야 해요. 근데 레벨 5는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핸들도 필요 없고 사람은 그냥 잠자거나 영화 보거나 해도 되는 거죠. 알렉산더 포터가 very close to unsupervised라고 한 건 이제 레벨 4에서 레벨 5로 넘어가는 문턱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441마일에서 9200마일로 뛰어오른 이 데이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기술적으로 레벨 5가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도로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적인 승인이 필요하고 각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고 보험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로 환경도 다르고 운전 문화도 다르잖아요. 미국에서 잘 작동한다고 해서 바로 한국에서도 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마 한국 도로 데이터를 따로 학습시켜야 할 거예요. 그래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조만간 우리도 자율주행차를 일상에서 볼 날이 올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있죠.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 주가 목표를 500달러로 잡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해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얼마인지는 계속 변동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 FSD가 상용화되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차 팔아서 돈 버는 회사지만 나중에는 FSD 구독료로도 돈을 벌 수 있고 심지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V14.3이 언제 나올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일론 머스크는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라고 했어요. 근데 머스크의 타임, 라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낙관적인 편이에요. 실제로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FSD를 개선하고 있고 실제로 측정 가능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441마일에서 9200마일로 뛰어오른 것처럼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발전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얘기 정리해 볼까요?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알렉산더 포터가 테슬라 FSD가 무감독 자율주행에 매우 근접했다고 평가했고, 실제 FSD 커뮤니티 트래커 데이터를 보면 V14.1 출시 후 개입 사이 주행 거리가 441마일에서 9200마일 이상으로 급증했어요. 이건 4년 만에 최대 개선폭이고요. 새로운 도착 옵션 기능도 추가됐고 전반적인 주행 품질도 향상됐으며, 초기 버전에 있던 브레이크 문제도 V14.2에서 완전히 해결됐어요. 일론 머스크는 V14.3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공개될 거라고 했고,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 주가 목표 500달러와 오버웨이트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율주행차가 SF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 FSD의 발전 속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태조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동차 업계 최신 소식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